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더 가까이 충주라는 비전 아래 충주시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자연재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충주시의 도전과 변화의 중심에는 오늘의 히어로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주시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낼 브랜드로 더 가까이 충주를 정하고 민선 7기 충주시정을 이끌어온 조길형 충주시장. 충주시는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3조 8,300억여 원의 투자와 9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충청내륙 고속도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으로 중부 내륙권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신산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과 라이브 커머스, 수도권 직거래 등을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젊은 농촌 만들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행정과 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고 문화와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반 시설 건립도 충주의 미래에 기대를 품게 합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함께 민선 7기 3주년을 정리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육가원칙 첫 번째 키워드죠. 노구의 주인공 조길형 충주시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길형 시장입니다. 네, 시장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저희 CCS 총방송 시청자와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인사드렸을 때는 좀 찬 기운이 있었는데요. 벌써 완연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지역에는 또 재난이 있었습니다. 신리면 일대에 생각지 않은 그런 우박이 심하게 내려서 515농가 360헥타르에 아주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손으로 일부러 이렇게 두들겨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깨져 있는 현상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재해 보험을 좀 많이 드시도록 또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보험 보상이나 또 향후 새로운 장목을 심어서 다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힘을 합친다면 잘 극복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든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가원칙의 5개 요소 중 언제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민선 7기 3주년이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또 다양한 활동, 많은 또 성과도 있으셨었는데요. 그 3년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결같았던 것 같습니다. 참 최근 2년 동안은 계속 방제복을 입고 코로나 방제, 수해 방제, 과수화석병 이런 방제 현장을 챙기느라 바빴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충주시가 일을 함에 있어서 3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해서 누가 좋아지느냐,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 다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 극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냐, 또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챙기고 있느냐, 이런 3대 원칙을 놓고 일관되게 시정을 펴왔고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서 시민들께서도 충주시 행정이 비교적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지방 소도시들의 그 일관된 걱정거리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시대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출생 신고보다 사망 신고가 월등히 많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 금간 그 그릇에서 물이 새듯이 이렇게 계속 새 나가면은 나중에는 도시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듯한 직장, 급여를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정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어야만 도시가 유지된다는 신념으로 번듯한 직장,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그 큰 성과보다는 시민들의 그 생각을 더 경청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가까이 축주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섬세하게 좀 챙기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2020년 지난해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아픔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과수 화상병 역시 또 힘들었었고, 여기다 이제 호흡 피해까지도 겹쳤었는데요. 지역사회 고통이 좀 많았었습니다. 좀 어땠었습니까? 고통은 많았지만은 시민들의 그 단합된 저력을 보여준 또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 참 어려웠지만은 초동 대응을 잘 했고 또 시민들이 봉사 현장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복구에 동참해 주시고 또 참 많은 분들이 수재연금을 많이 내주셨어요. 제가 감동적인 순간이 참 많았는데 과수 화상병도 그 시리에 빠지지 않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만이라도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바라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면적으로 보면 작년에 3분의 1 수준에서 지금 봉쇄를 했습니다. 화상병도.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을 하는 또 단합된 시민의 힘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행사 비용 이런 걸 줄여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수해복구비도 예산을 한 1,900억 정도 확보해서 큰 거와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개량복구 또 이제 더 좋아지는 복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공사가 좀 뜻대로 진척이 안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 절차, 정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요즘에 자재가 아주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어려워서 좀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만은 역시 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수 화상병 발생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가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죠. 3분의 1로 줄었었죠. 예. 근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작년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했죠. 저희들이 시킨 대로 기다렸다가 뭐 가지를 자르라면 자르고 또 뽑아서 묻으라면 묻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의사결정이 느려서 오히려 이 질병을 확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예방하듯이 그래서 그 과수원에 작업을 한 사람들은 다 신고를 하고 사전 소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걸 다 일일이 다 챙겼고요. 최초에 또 화상병이 발생하면 그 해당 가지를 치료만 채취한 다음에 바로 잘라내고 해당 나무부터 없애고 또 정부하고도 상의해서 빨리빨리 방제 조치를 해서 이미 발생한 과원에서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작년에 발생했다가 좀 괜찮았다고 된 그 주변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위험한 데잖아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조치를 한 결과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충주시의 방제 대책을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매뉴얼이 됐습니다. 충주시에서 만든 것이 전국 매뉴얼이 돼서 다른 도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제적 방제, 선제적 대응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디서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중부 내륙권 신산업 도시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려움도 많았었지만 성과도 많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가 또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라는 도시의 경제적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충주가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 도시냐? 이게 뭐 농업 도시냐? 무슨 서비스업 도시냐? 어떤 도시냐고 할 때 뚜렷한 게 없었죠. 근데 이제는 충주가 중부 내륙권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 도시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우선 수소 경제로 대표되는 그런 수소 경제 도시, 또 바이오 헬스 산업단지가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바이오 산업의 도시, 또 현대 엘리베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그런 도시. 또 충주에는 첨보나 이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 핵심 소재 공장들이 지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력이 인정받는.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도시. 또 자동차 부품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 역량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준비된 역량을 활성화를 하면은 충주는 중부 내륙의 새로운 산업 도시로 자리를 매김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산업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도시 마냥 아무데나 막 공장을 지면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파괴가 되고 기업도 제대로 된 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주시는 이 정도만 해놔도 도시 규모에 맞춰서 충분한 산업 역량을 갖출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낭만 품격 도시였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 분야에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옛날식의 관광버스 타고 가서 신기한 거 보고 뭐 재미있는 거 놀고 술 먹고 뭐 자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충주시는 관광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충주가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국을 다 다녀보고 외국도 다녀봤는데 충주가 좀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겁니다. 여기가 아름답고 어떤 힐링하기 좋은 데지 관광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 시국에 관광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국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외지인들이 많이 가서 돈을 많이 쓴 데가 그런 어떤 신기한 관광소보다는 경치가 아름답고 좀 편안하고 산책할 수 있고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데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우리 충주가 그건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시내 중심에 힐링형 관광 그런 자원을 좀 개발하자.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면은 외지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탄금대 주변, 또 호암지 주변, 또 저 제오계 주변, 또 종댕이길 희망산 주변, 수주팔봉, 중앙탑, 비내섬 이런 권역을 힐링형 체험형 관광지로 좀 맞게 가꾸고 우선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더 나가서 입소문이 나서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관광지로의 모습을 보여줄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무수공원에 있는 라이트월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충주시에다 투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외지 투자인들인데 저걸 부득이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장사도 안 되고 관광객도 오지도 않고 충주시가 빌려준 땅에 대한 임대료도 내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자꾸 해서 뭐 자꾸 설득도 해보겠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거 명령을 내렸고 또 저분들이 소송을 하는 거를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 외곽의 철망, 펜스는 다 철거를 했고 뭐 중요한 구조물도 지금 하나하나 철거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반발해서 요즘에 뭐 방송차를 동원한다거나 뭐 전단을 뿌리면서 시청을 비난하고 심지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뭐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분들을 잘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뭐 도저히 시민이 먼저지 뭐 외지에서 투자한 몇 번 분들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걸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저기에 이제 국립박물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라바랜드를 리모델링을 하고 라바랜드 주변에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좀 조화롭게 좀 꾸미고요. 탄금대하고 일체형이 돼서 탄금대 공원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 늪지대가 있잖아요. 그 능암늪 쪽에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민물고기 체험장은 이미 이제 설계에 들어갔고 그래서 쭉 그런 식으로 자연 체험 또 휴식, 휴양형 또 그런 역사 문화적인 그런 장소로 만들고 호암지와
종합운동장 사이에 있는 과수원이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충주시가 이 땅을 다 매입해서 시민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름다운 수목원을 꾸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지금도 호암지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어깨가 부딪힐 정도인데 그 주변에 있는 카페 그 얘기 들어보면 외지 손님들이 아주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오개죠. 제오개는 그 석종사 쪽에서 발티를 넘어가면 바로 제오개인데 충주댐 유역 중에서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 힐링형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유력한 기업하고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계명산 쪽에 가면은 종댕이길에 심항산 있잖아요. 그 심항산에서 그 화록동굴 쪽으로 출렁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됐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화록동굴에 지난 1년간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러고요. 주말에 와서 유료 관객만 주말에 평균 5, 6천 명 온답니다. 그리고 그 심항산에서 그 건너 동쪽으로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이제 케이블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그 시내 중심에 네 군데 되면은 이 관광 손님이 다 시내권역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내에서 이제 뭐 장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이 음식점 하는 분들은 5,200개소로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충주 시민들이 장사시켜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외지에서 손님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세계무술공원 내의 그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소원이라면 충북성 고속화 사업 충주가 문제점을 지금 극복하는 건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는 충주시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는 주장이고요. 기재부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 좀 곤란하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돈 대가지고 하려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철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만들어서 충주 시민들이 즐겨 쓰는 철도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 타고 제천 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청주 가는 것도 없고 매일 화물차 지나다니면서 나라에서 쓰면서 40몇 년간 시민들이 고생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나라에서 그걸 좀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시민들께서 9만 3천 명이 서명을 하는 거 보고 놀란 겁니다. 21만 도시에서 9만 3천 서명?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청주에 지금 도심권으로 철도를 놓자고 이시종 지사님이 3부 1배 하시고 뭐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5만 몇 명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9만 명일 때. 이렇게 서명 운동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우니까 기재부 간부가 직접 현지에 나왔어요. 와서 쭉 설명을 듣더니 예전하고 상당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 언제 이걸 결론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또 제천하고 원주 쪽에서 충북선을 지금 제천 패싱한다. 이러면서 이 지금 있는 노선을 그냥 놔둬버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량하느니 새로 청주에서 충주 제천까지 KTX를 그냥 놓자. 이런 주장 또 파격적인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충주시에 어떤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지를 살펴서 지금 행정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음은 외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법현 산업단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앞전에도 그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충주 신도시에서 1년 반을 살았잖아요. 거긴 매일 걸어다니면서 보면은 그 첨단 산단에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테크피아라는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공장이 하나 있었고 또 이 기업도시권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돼지 농장에서 계속 냄새가 올라와서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통 평범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 냄새나는 공장은 매입을 해서 지금 폐쇄를 했고 그 공장 자리에 주민들 주차장과 복지 시설을 지금 주민복지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 문제인데 돼지 농장 문제인데 농장 주인 되시는 분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딴 데서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또 일리 들어갔는데 돼지 농장이 오고 난 후에 그 기업도시
도시계획을 했어요. 사실 뭐 제가 시장 되기 한참 전에 있는 어떤 분이 있을 때가 했는데 그건 시청에서 한 일이니까 뭐 누구 있을 때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는 없고 그건 다 시청인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농장 주인하고도 얘기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 뭐 미온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서 농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산업단지를 해서 지금 모자라는 산업용지와 행정용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당연히 농장 주인께서 뭐 순순히 응할 수 없겠죠. 그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대화를 해서 얼마 전에 MOU까지 체결해서 서로 합의해서 잘 되기로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산업단지 승인 절차에 중간 단계인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법현 산단 잘 진행될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법현 산업단지 말씀하시면서 서충주도 도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서충주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뭐 주거가 너무 좋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했죠. 그쪽에 이제 뭐 수영장을 필요한 체육센터라거나 또 제일 필수적인 게 초, 중, 고등학교. 이게 지금 다 됐고 또 수영장 들어왔고 소방 파출소, 소방 안전센터 들어왔고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했고요. 또 주변에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또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더 들어오면은 더 많은 주거 수요가 거기에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이제 사인을 보내서 그 기업도시의 공동주택단지에 앞으로 한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더 들어설 겁니다. 그럼 사람이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또 이제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을 상대로 병원이라거나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이제 선순환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먼저 일찍 들어와 있는 분일수록 고생을 많이 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도 민간 부분에 투자가 늘어나는 데 맞춰서 충주시 살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교통을 좀 대중교통을 더 버스를 자주 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도시 모양을 갖춰 나갈 겁니다. 네. 옛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 이제 시장님께서 저희 아파트 건설되기 전에 아파트 시행사 분들을 모셔다가 도시락 간담회 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까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때하고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업도시를 이제 시장이 당선돼서 인수받아 보니까 공동주택단지에 아파트 한 채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도 안 내고 잔금도 안 내고 아파트도 안 짓고 계속 쥐고만 있는 거예요. 뭐 여건 좋으면 팔고 나갈지 뭐지.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그 좋은 얘기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은 중도금 잔금을 한 달 안에 다 완납하고 안 내면은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금을 떼어버리겠다. 실제 계약금 한 20억 가까이 떼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건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고요. 저걸 아파트를 지을 때 충주 시민들 이사 오라는 뜻은 아니었고 음성 군수님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음성 사람들 좀 걸려와서 살면서 음성 직장 다니라고 그래서 초기에는 외지 인구를 많이 받았죠. 한 6천 명 가까이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효과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충주의 인구가 자연 감소가 심한데도 유지하고 있는 주된 그 요인이 서충주 신도시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유권식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당하는 질문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교통망 확충이었습니다. 6월 30일이었죠, 시장님? 동량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한 10년 만에 이렇게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개통식에 우선 가봤더니 뭐 주민들 좋아하시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거기에 참가하신 이시종 지사님, 이종배 의원님 그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 감개무량해서. 이시종 지사님이 시장할 때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사 3선을 마칠 때쯤에 지금 이게 성사가 된 거죠. 저도 이 동량대교라는 그 가상의 계획만 시장 당선돼서 인계를 받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결단을 내려서 이걸 하자.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한테 도비 60억을 받고 우리 시 자체 예산 100억을 넣고 또 국비를 한 40억 정도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다리가 사실은 그 뭐 충원교도 있고 저 밑에 또 뭐 다른 다리도 있고 한데 이 거리감이라는 것이요. 실제 시간적인 느낌보다 정서적인 거리감이 더 훨씬 크거든요. 동량대교가 완성하면서
동량면과 충주 시내의 정서적인 거리감이 이제 아주 대폭 해소된 거죠. 저희가 주민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교통망 확충입니다. 교통망 확충이고 시장님 임기 중에 이제 많은 교통망도 확충하셨는데 또 최근에 저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연수동과 이제 목행동을 연결하는 터널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저 용산동에서부터 외곽으로 해서 금릉 쪽으로 가는 도로를 금봉대로라고 하는데요. 그 금봉대로와 이 동량대교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봉대로 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목행 산단 쪽으로 나오면 그게 현대 엘리베이터 동쪽 끝쪽이 되거든요. 거기서 직진하면은 이제 동량대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도로를 뚫으면은 동량대교 건너서 터널 하나 건너면 바로 연수동이에요. 그럼 동량면이 연수동에 거의 준하는 생활 공간이 될 겁니다. 강을 끼고 있는 생활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시가. 동량면이 그렇게 이제 변할 것이고요. 또 동량면에서 산척에 있는 동충주 산단까지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키우는 계획을 지금 충청북도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산척 주민들도 글리 들어와서 동량대교 건너서 시내를 바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두 개 면이 준 시내 생활권으로 이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중부 내륙선 철도 개통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언제 개통하고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부 내륙선은 서울로 가는 철도를 말합니다. 그 현재 이천까지는 철도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철도를 이천 부발에 연결하는 것인데 9월 말쯤 되면은 기초 공사가 끝나고 12월 말 연말까지 시험 운행을 해서 내년 초에는 이제 상업적인 운행이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이 철도가 이천 부발에 붙이는 거예요. 서울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천 부발에 가셔서 갈아타셔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갈아타냐? 판교에 가서 또 갈아타야 돼. 그러면 강남 터미널을 간다 그러면 1시간 반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속버스 타는 거에 비해서 크게 빠르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를 더 기다리시면은 경기도 광주에서 수서까지 철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한 개 시군에 한 번 정도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주에서 타서 음성 장원에서 쓰고 경기도 이천에서 한 번 쓰고 광주에서 한 번 쓰고 수서에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번 충주에 타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이면 도착한다. 이렇게 되면 45분이면은 간다. 그거는 진정한 고속철도 시대는 2027년 정도 열리고 내년에는 일단 이천까지 빨리 가는 거고요. 후년에는 문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속도. 그리고 저 밑에서부터 철도를 해오고 있어요. 저 거제도에서부터 김천까지 해오고 있고 김천에서 상주 문경을 하면은 이제는 거제도, 김천, 상주, 문경, 충주, 경기도 광주, 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수도권까지 한 줄로 대한민국에서 수도권까지 제일 짧은 직선형 철도가 완성될 겁니다. 그거는 5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하셔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아쉽지만 전하지 못한 또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체로 통제도 잘하고 있고 백신을 맞추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숙지해서 잘 지켜주시고 혹시 위험한 데를 다녀왔거나 몸의 상태가 좀 찜찜하거나 하시면 보건소에 오셔서 꼭 선제적인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많습니다. 같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충주 시민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저희들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충주 시민과 소통하며 중부 내륙 신산업도시, 낭만 품격도시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충주시. 인선 7기 후반기의 성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